저는 다산고등학교 2학년 3반이었던 김씨한 엄마 윤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아서이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월호가 왜 침몰했고 왜 그 안개 속에서 세월호만 출항을 했고 왜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음에도 아이들을 구하지 않았는지, 왜 아이들에게 계속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지, 나오지 말라고 했는지, 그런 거를 좀 가족들이 밝히기 위해서 왜 구조하지 않았나 밝히기 위해서 가족들이 싸우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123 정장이라고 그 배 해경 저희 갔던 그 사람 한 명뿐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그 관리직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자기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저희가 밝혀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제 입장에서는 일상이 모두 파괴됐죠. 우리 가족 전체가 다. 전체가 파괴됐고, 제가 이제 세월호 참사나고 나서 계속 직장도 그만두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진상규명 한다고 다니면서, 아이도 작은 아이가 있는데, 시연이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도 계속 자기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도 엄마가 언니를 위해서 진상규명 하고 있으니까 아이도 자기도 힘들지만 부모님한테 티내지 않고, 그리고 돌덩어리 하나 진짜 가슴에 이렇게 지고 지금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상적인 것들이 모두 다 파괴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남들은 어디 가서 트라우마 센터 가서 뭐 상담도 받고 뭐 그러기를 뭐 가족들이 그렇게 뭐 치유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솔직히 그거조차도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상담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왔어요. 처음에 초기에. 그래서 피해자들을 대할 때 자기들이 먼저 그 사건을 듣고서는 먼저 피해자들을 보고 먼저 울음을 터뜨린다던가 이렇게 더 힘들게 했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형제자매들한테는 굉장히 힘겹게 다가와서 더 입을 이렇게 다물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야 어른이고 엄마니까 싸울 수 있는 이런 원동력도 생기고, 그 다음에 엄마니까 나는 꼭 우리 딸한테 왜 우리 딸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는지 나는 꼭 밝혀야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있지만, 형제자매들은 그런 부모들을 바라보면서 더 아프고 힘들고 티내지 말아야 하고, 또 주위에서는 또 너 이제 너만 있으니까 너 부모님한테 잘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는 굉장히 무겁고 힘들고 아픈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생활의 중심 자체가 바뀌어버린. 예, 완전히 일상 자체가 다 깨져버렸고. 유가족으로서 그런 걸 느끼시고, 그러면 외부에서 세월호를 바라보는 시선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게 6년 정도 지나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다들 진상규명을 위해서 밝히고 뭐하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진상규명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데가 우리나라에서 국회죠. 국회에서 국회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국회에 가서 또 투쟁을 해야 되고, 국회의원도 만나야 되고, 이런 일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왜 정치인들이랑 저렇게 어울리고 왜 자꾸 정치적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 법안을 통과시켜주고 특별법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조사기관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 사람들이랑 자꾸 만나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자꾸 설득하는 과정,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한다기보다는 이제 같이 얘기도 하고 만나고 하는 건데,
타협하는 거죠, 일종의. 근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냥 왜 저렇게 세월 유가족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되냐.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알아서 다 해줄 텐데 세월 유가족들이 왜 저렇게 계속 그렇게 하느냐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약속들을 그동안 사람들이 우리에게 진상규명 해주겠다 모르겠다 얘기했지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도 거의 지금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그 안에 진상규명이 확실히 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지금 솔직히 생기는 거예요. 특별수사단이 작년에 11월에 생겼잖아요. 생겼지만은 그게 이제 올해 그것도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라고 그것도 재작년에 생겼어요. 생겼는데 그것도 올해 말에 이제 종료가 돼요. 종료가 되면 우리가 지금 조사기구를 만든 게 세 번째거든요. 처음에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선체조사위원회를 만들었고 세 번째가 이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라고 가습기 살균제랑 같이 하는 조사기구를 만들었는데 또다시 우리가 이런 조사기구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두려움도 들고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올해가 6주기였잖아요. 내년 7주기 안까지 꼭 이렇게 특별수사단도 있고 사참위가 있을 때 진상규명을 꼭 우리는 하고 싶다. 그래서 올해 목표를 우리 가족들이 7주기 전까지는 꼭 진상규명을 하자라는 다짐을 가족들이 모여서 하고 그렇게 올 한 해 행동하려고 하고 있어요. 솔직히 우리는 이 세월호 참사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는 304명이 살인당한 거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왜냐면 그냥 배가 사고 나서 죽은 게 아니라 이거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시간에 아이들이 또 증거로 사진들을 또 막 시간별로 막 애들이 막 찍어갖고 애들 걸 다 종합해보면 충분히 아이들이 정말 나오라고만 해서도 다 살 수 있는 시간인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해경이 배 안에 진입조차 하지 않았죠. 그 진입 한두 명만 진입해서 다 나오라고만 했어도 전원 생존은 못했을지언정 그래도 더 많은 사람이 생존할 수 있었던 그런 거였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서 저희는 이거를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304개의 사건이라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소시효가 11개월이지만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라 지금 해경이나 이런 사람들 쪽에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그냥 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는 끝까지 이제 물고 늘어져서 이거는 분명히 명백한 살인이다. 그걸 좀 밝히고 싶어요. 그래서 공소시효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걱정도 해주시지만 저는 그거와 상관없이 이거는 살인 범죄라. 세월호 참사는 살인 범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나는 별로 중요치 않다. 이 사람들 살인죄로 모두 다 처벌받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어요. 요번에 선거 있기 전에 이제 저희가 19명 세월호 막말했던 그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리스트 발표를 했죠. 그 중에 4명 빼고는 다 낙선을 했어요. 낙선을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5대 정책 과제라고 해서 전 후보자들한테 모두 다 5대 정책 과제를 주고 그거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모두 다 이렇게 답장을 해주진 않았겠죠. 그 유가족들이 직접 다 전화를 해서 그 후보자는 전화를 해서 그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약속을 해주셨고 그 중에 140 몇 명이 이제 당선이 됐어요. 우리한테 약속을 해줬던. 그리고 지금 또 좀 다시 그 약속을 그 선거운동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바빠서 못한 사람들 꼭 해달라.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전화를 또 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안전기본법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정책 과제로 또 약속해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김간호 잠수사 아시죠?
아이들 그 민간잠수사에서 김간호법, 그 다음에 뭐 피해자 혐오 뭐 이런 것들 해갖고 5가지 정책 과제를 그분들한테 약속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지금 가족들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월 초에 국회가 개원을 하면 또 약속해줬던 국회의원들 사무실로 또 다 인사하러 가서 그 의원실 앞에다가 이 국회의원은 우리와 이런 약속을 했다라는 그 명패를 문 앞에다 붙여줄 생각이에요. 저희가 4년 전에도 이렇게 했어요. 4년 전에도 이렇게 했고, 예, 유가족들이 직접 당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 함께 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그 국회의원들한테 다 약속을 받고 또 직접 전화하고 찾아가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재난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그런 적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나 대구 지하철 참사나 뭐 이런 거 가족들이 저희랑 다 지금 연대하고 있고 만나고 있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 참사가 일어났던 가족들도 저희하고 다 같이, 저희가 또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같이 만나기도 하고 있는데, 세월호 참사 이전에 참사가 났던 그 가족들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미안하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싸우고 이렇게 정부에게 요구를 했으면 세월호 참사가 이렇게 진행되진 않았을 텐데 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우리 세월호 유가족도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평범하게 그냥 내 가족만 잘 건강하게 잘 살면 되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내 아이를 잃고 나서 정말 투쟁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6년 동안 싸워오면서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처음에 세월호 참사 나고 일어났던 그 언론이나 정부에서 계속 이렇게 퍼뜨렸던 건 돈이에요, 돈. 돈으로 유가족을 2번 죽였어요. 돈으로, 이건 1인당 뭐 얼마가 돌아갈 거다. 뭐 얼마 돌아갈 거다, 얼마다. 그래서, 그거를 막 마무시켜버리려고 했죠. 돈으로 그냥. 유가족들은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저러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세월호 참사 그 전에 이런 참사 났을 때 우리처럼 이렇게 싸운 유가족들이 솔직히 없잖아요. 우리가 인원이 많기도 많은 거지만 정부를 향해서 또 계속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같이 함께 해가지고 했던 참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세월호 참사 이전에 저희는 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이것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이걸로 인해서 이 사회가 변하고, 그러면서 시스템 구조나 이런 것들이 다 변해서, 그래서 더 이 나라가 안전하게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우리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한다고 우리 아이들 살아 돌아오지 않거든요. 이 사회적인 그 2014년도 4월 16일 그때는 유가족들을 완전 고립시켜버렸어요. 언론도 다 차단시키고, 팽목항에서. 그거는 겪어본 사람들만 알아요, 정말. 그래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우리는 어떻게 2014년도에 그때 어떻게 이렇게 사람 피해자를 가둬놓고, 언론에서는 계속 10시 거의 11시 다 돼가고 배가 완전 침몰했는데도 저녁 때까지도 계속 구조하는 장면이 뉴스에서 나오고, 이게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내가 살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우리는 밝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뒤로 저는 조금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뭐 강릉 산불 났을 때나 뭐 이랬을 때 또 많이 지원이 돼가지고 또 금방 그 사람들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많이 좀 이런 시스템들이 빨라지고 또 조금 더 솔직해졌다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언론도 조금은 많이 변하지 않았나. 그때는 정말 감추기 위해서 또 시키는 대로만 했던 그런 언론들이라면, 지금은 직접 우리 유가족들한테 찾아와서 6년 전에 이런 사과도 했었거든요. 기자협회에서 다 전체로 와가지고 다 했고, 요번에 학생들 봤을지 모르지만 작년에 경빈이 살 수 있었던 아이를 했던 경빈이 사건도, 그 파일도 방송국에서 자기네들이 찍었던 것들을 우리 사참위에 다 또
줘가지고 그거에 거기에서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언론들도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 2014년도에 이렇게 다 위에서 막았을지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 아무튼 제대로 된 기사나 화면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변해지고 있고, 근데 그 이후에 내 아이만 찾았다, 힘들다, 내 아이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슬퍼하고 집에서 슬퍼만 하고 있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하면 우리 가족들이 이것이 변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씩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고, 그로 인해서 이런 참사가 또 다시 일어난다고 하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지만 일어난다고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 그런 것들을 좀 갖췄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때는 이제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촛불을 들은 건 아니지만, 솔직히 박근혜 탄핵도 세월호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탄핵이 된 거예요. 박근혜가 탄핵된 이후에는 세월호는 없어요. 그게 빠졌어요. 저희는 그게 되게 막 화가 나고 하지만, 하지만 그 촛불 집회에 저희 세월호 가족들이 하루도 안 빼놓고 매주 주말마다 가족들이 참여를 했고, 거기에서 느낀 것은 우리 유가족들이 시민들보다 많지 않잖아요. 많진 않지만 우리가 어디를 가던 간에 우리가 가면은 다 길을 비켜주시고, 시민들이 우리가 제일 앞에서 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가 가면 다 막 길을 열어주시고 맨 앞에 쓸 수 있게.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고, 그러길 바라고 있다는 거를 저희도 그때 또 더 많이 느꼈고, 그래서 더 큰 힘이 됐던 그런 촛불 집회였죠. 근데 박근혜가 탄핵이 돼서 우리도 너무나 좋았지만, 그 안에 세월호 참사의 죄가 전혀 접목되지 않고 박근혜가 탄핵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는 너무 힘들었던 그랬던 기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월호 때문에 촛불을 들어서 세월호 때문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됐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는 생각하진 않아요. 저희 아직도 원통해요. 저희는 박근혜가 탄핵된 이후에 세월호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 아주 짧게 얘기하면은 정말 많은 그 시련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다시 서고 하면서 싸울 수 있었던 건 부모이기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내 엄마이기에. 저희가 모든 유가족의 기억이 다 틀리겠지만, 모든 유가족들의 기억이 다 틀리겠죠. 행복항에 있었던 거기에서 겪었던 일도 개인 다 틀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저는 이제 행복항에서 아이가 5일 만에 올라왔는데 정말 한숨도 안 자고 5일 동안 아이를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언론에 뭐 그렇게 언론에서 그렇게 막 우리를 거짓으로 막 내보내고, 그렇게 막 우리를 막 편집해가지고 내보내고 막 이런 와중에도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옆에서 우리 견딜 수 있게 죽도 먹여주는 봉사하시는 분들, 정말 한 번도 우리를 본 적이 없는 그런 많은 전국에서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행복항으로 내려와서 우리들 막 다 쓰러져 가고 있을 때 옆에서 죽 떠서 막 입에 넣어주시고, 비 오면은 우비 갖다 입혀주시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그 이후에 행복항에서 아이 데리고 올라왔을 때도 많은 변호사 협회나 뭐 우리 도와주겠다고 뭐 자원봉사자들이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먼저 다가와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처음에 같이 이렇게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우리가 의지를 다지고 싸워나가는 과정에서 막 부딪힌 것도 있죠, 솔직히. 왜냐면은 우리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고, 우리한테는 세월호 참사가 1순위인 거죠. 나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만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했던 일들도 있고,
지금 계속 이렇게 싸워나가는 이런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많은 것들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전혀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살았던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뭐를 했는지 전혀 모르고 오직 세월호 참사만 해결을 바랬던 거죠. 그것 때문에 처음에 그 사람들한테 왜 세월호만 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 세월호 참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단체도 있고 이 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을 도와줬고 그 전에 어떤 참사가 있을 때도 이분들이 가서 계속 그때 그 참사가 일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있고 그런 단체들이 다 우리한테 와줬는데 그쪽 일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도와줬던 건데 전혀 그런 거를 모르고 나는 왜 우리 세월호 왜 이게 1순위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이렇게 막 했었던 그런 게 저를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 세월호 참사가 되게 나를 성장시켰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는 다른 재난 참사나 사회적 참사 이런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그런 뉴스가 나오면, 저 사람들 어떡하냐, 불쌍하다. 그냥 이런 생각 뿐이었지, 그 뒤에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뭐가 됐는지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그 뒤에는 그렇게 뒤에서 계속 함께 도와주고 있고, 협력해주고 있는 그런 시민단체나 이런 데가 정말 우리나라에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점차 알아갔던 거죠. 그 2014년 이후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막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왜 우리 것만 해주지 않아? 라는 생각으로 했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이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일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한테 다 달려와서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진상규명 할 수 있도록 기둥을 세워줬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단체 분들이랑도 계속 연대하고 있고, 지금 이제 나중에 보면 참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일반 시민분들도 정말 많이 와서 도와주셨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다른 재난 참사 유가족들이나 그 다음에 재난 참사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막 이렇게 힘들어 있는 밀양 송전탑 그 할머니들이나 강정에서 싸우고 있는 그 해군기지 때문에 싸우고 있는 그쪽 분들이나 처음에 그쪽 분들이랑 연대하고 막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우리가 왜 세월호 참사가 도대체 그게 무슨 상관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연대하지? 라는 생각을 처음엔 들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우리 힘들었을 때 그분들이 우리 옆에 다 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우리 힘들 때 그분들이 다 달려와서 우리랑 같이 해주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싸워줬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쪽 분들이랑도 같이 연대해서 다 만나고 우리 세월호 참사의 이 싸움에 있어서 그 큰 힘이 되고 있죠, 그분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많은 참사 유가족들이나 사회적 참사 가족들을 만나면서 제가 2016년도에 유럽으로 간담회를 갔었어요. 그 15일 동안 9개국을 다녔거든요. 거기에서 맨 마지막에 프랑스에서 만났던 펜박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는 이용역 그 참사로 기차 참사로 아들을 잃은 아버님이 29년 동안 싸워서 만든 단체. 그 단체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조사권 수사권이 있는 국가에서 인정받은 단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어떠한 재난 참사가 일어나거나 사회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단체에서 제일 먼저 가서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피해자들 곁에 있고 그러면서 이 기소권 수사권까지 갖고 있고 우리는 계속 기소권 수사권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었잖아요. 2014년도부터. 물론 한 번도 쟁취한 적은 없지만 맨날 기소권 수사권이 없는 그런 우리 국가기구 우리 세계 만들었을 때도 우리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단체를 제가 유럽 가서 2016년도에 만나고 오고 나서 우리나라도 그런 단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를 생각해보면 우리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분들하고 그분들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가 상대로 어떻게 해야 되고 이쪽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도와주거나 그렇게 좀
깊숙이 들어와서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것들을 도움을 준 사람은 솔직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 유가족들은 막 허벌판에 있는 것처럼 더 힘들었고, 그래서 이런 단체가 있으면 국가에서 인정도 해주고 기소권 수사권도 있고 이런 단체가, 그리고 피해자들이 솔직히 지금 이렇게 내가 피해자가 되고 나서 다른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면서 얘기하는 게 가장 위로가 돼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고 같이 자식을 잃은 부모고, 그러기 때문에 그 힘이 제일 크고, 지금 그분들을 만나면 하는 얘기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돼야 우리 것도 다 된다 라는 말씀들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마지막 꿈은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유가족들이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정말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재난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또다시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 가서 도와줄 수 있는 힘이 되는 그런 단체들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유가족들이 진상규명만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6년 동안 싸우고 있는데 내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솔직히 두려움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제가 이제 2016년도에 유럽 갔을 때 팬방만 만난 것이 아니라 영국에 가서 힐스버러 참사 유가족들을 만났어요. 힐스버러 참사 여러분이 알지 모르겠지만 리버풀 그 축구 거기 그 붕괴 사건이거든요. 축구장 붕괴 사건. 근데 거기도 유가족들이 계속 싸우고 있었고, 왜냐면 사람들이 그냥 막 우르르 가갖고 붕괴된 것처럼 얘기를 했던 거예요. 경찰이 그냥 막 집어넣고, 사람들을 계속 입장시키면 안 되는데, 자기네들 그 욕심에 무조건 사람들 막 입장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경찰들이 막 과잉으로 막 밀어놓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붕괴가 돼가지고 정말 많은 거의 10대 아이들이 사망했던 사건인데, 그게 저희가 2016년도에 갔을 때 저희가 가기 거의 한 달 전에 27년 만에 이게 진상규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임자 처벌만 남은 거지. 그런 그 상태에서 제가 가서 이제 그 유가족분들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신경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나는 되게 싫었어요. 한데 가서 내가 그분들한테 그걸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이 진상규명이 되면 그것도 27년 만에 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많은 시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막 도와주고 했지만 거기는 유럽은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그분들한테 심경을 물어봤을 때 한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 다시 그날로 돌아간 것 같다. 27년 전 그날로 돌아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두려움이 왔어요. 정말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하고 또 틀린 점이, 우리는 생명안전공원이라는 게 생겨요. 여기 앞에 유원지가 있는데 바로 앞에 거기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몇 군데로 다 흩어져 가지고 있거든요. 유골함이 다 흩어져 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한 곳에 다 데리고 오고 그것을 공원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뭐 안전 체험관도 거기다 만들고 시민들이 이렇게 저기 납골 땅이야라고 느끼지 않게, 그리고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다 이 동네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 그 공원에서 자전거 타는 것도 배우고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 것도 배우고, 다 아이들이 제일 많이 갔었던 공원이고, 또 안 쓰는 부지가 있어요. 막 풀숲만 막 가득하고 계속 안 쓰던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생명안전공원을, 저희는 생명안전공원이라고 해요, 거기를. 그래서 이제 거기로 아이들이 데리고 올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가족들은 그래요. 거기 가서 그것을 우리는 지키고 있지 않을까. 만약에 책임자 진상규명이 되고 책임자 처벌이 된다고 하면 우리 가족들은
생명안전공원을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이 나라가 아까도 내가 내가 하고 싶은 걸 얘기했듯이 네. 그렇게 그 다른 피해자 단체 분들이나 그분들하고 함께 계속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게 같이 계속 싸워 나갈 것 같아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되고 책임자 처벌이 된다고 해도 기소권 사건 있는 단체를 위해 물론 그렇게까지 우리나라에서 해줄 것 같진 않아 솔직히 그렇지만 네. 기소권 수사권이 없더라도 네. 다른 재난 참사가 일어났을 때 가서 우리 유가족들이 가서 도움 줄 수 있는 왜냐면 내가 제일 세월호 참사 나고 고마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 되게 오래전에 일어났던 그 인하대 봉사단이 춘천으로 봉사를 갔는데 허가가 되면 안 되는 곳에 펜션을 지어서 거기에서 머물던 봉사단 아이들이 그 비가 와서 산사태로 거기서 사망했던 사건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그 시에서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데 허가를 내준 거지. 거기는 산사태가 자주 발생했던 동네고. 그 다음에 펜션 주인이 항상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펜션 주인이 또 거기 없었던 거야. 그래서 아이들만 거기서 많이 사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에서 싸워왔던 유가족분이 솔직히 저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 옛날에 들었지 그냥 이렇게 아유 쟤네 어떡하냐 또 그렇게 그냥 얼버무리고 지나갔던 일인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그 유가족 어머니 한 분이 저희를 무작정 찾아오셨어요. 2014년도에 6월인가 7월에 오셔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아이를 잃고 나서 싸워왔고 그건 이제 다 끝났거든요. 책임자 처벌하고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님이 어떻게 본인이 싸워오셨고 했던 얘기를 우리가 1반부터 10반까지 있는데 처음에 와서 설명해 주시고 1반부터 10반까지 10번을 오셔갖고 다 들어가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 어머님이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지금 본인이 힘들었던 얘기 싸웠던 얘기를 해주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왔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대처했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정말 마음이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어머님한테 가장 감사해요.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본인 혼자 오셔가지고 저희 유가족들한테 솔직히 다가오기도 쉽지 않잖아요. 피해자 부모들 우리는 또 많으니까 인원이 아이들이 250명이면 부모는 500명이잖아요. 근데 그 힘든 걸음을 해주셔서 우리한테 그렇게 본인이 걸어왔던 길을 아이를 잃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국가 상대로 어떻게 했는지 싸워온 이야기들 이런 말씀 해주셔서 그분이 굉장히 감사한 분으로 저는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참사가 일어나면 대처하는 방법도 저는 솔직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저 거기에서 그냥 슬퍼하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신이 잃었다고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참사가 일어났을 때나 그랬을 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분들한테 조금 우리도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도 도움도 너무 많이 받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하면서 느껴왔던 것들 우리가 뭐 그랬던 것들을 그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게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선적으로는 언론이 많이 바뀌어야 되겠죠. 국민들이 제일 많이 보는 건 언론이잖아요. 언론이죠. 그래서 언론이 2014년도하고 지금하고 같지는 않다고 봐요. 많이 깨었었고 많이 변했어요. 변한 거는 저도 이제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세월호 참사 났을 때 유가족을 2번 죽인 거는 지금 언론이거든요.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것도 솔직히 언론이잖아요. 언론이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한테 제일 먼저 소식을 전하는 것도 언론이거든요. 그 언론이 제대로 된 언론이 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입이고 귀고 눈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6년 만에 한국 기자협회에서 오셔가지고 저희 유가족들한테 단체로 사과를 요번 달에 하셨어요. 이번 달에 하셨는데 그게 저는 굉장히 큰 뭐라 그러지? 그분들한테 용기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굉장히 그 안에서도 정말 많은 이런 압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더 많이 제가 또 얘기했던 게, 느꼈던 게 작년에 그 어떤 기자랑 인터뷰를 하는데 저희가 2014년도 5월 8일 날 2014년도 5월 8일이면 아이들이 아직도 배 안에 많이 있을 때고 구조하고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영정사진 들고 KBS로 간 적이 있어요. KBS 그 사장이 막말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막 영정사진을 들고 갔을 때가 있는데 그 기자가 작년에 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사실은 제가 어머님들이 2014년도에 KBS에 아이들 영정사진 들고 오셨을 때 어머님들을 받고 서 있었던 의경입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겪으면서 제가 꼭 기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얘기를 했고 제대를 하고 기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러 왔더라고요. 제대로 된 기사를 쓰고 싶다. 그리고 또 작년에 제가 광화문에서 서명을 받고 있는데 어떤 젊은 남자가 왔어요. 근데 광화문 광장 옆에는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막 이렇게 있잖아. 회사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목걸이를 팍 빼더니 여기다가 딱 서명대 올려놓고 어머님 저 오늘은 서명할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저 오늘 여기 사표 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증을 목에다 걸고 온 기자가 여기다 딱 내려놓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명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이 사회가 더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더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좀 깨어있고 언론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솔직히 세월호도 그렇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위에서 압박하고 막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언론에서 제대로 된 방송을 내보내지 못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자괴감을 갖게 하고 스스로 이렇게 막 얼마나 본인 자신이 자기가 열심히 취재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어서 전해주고 싶은 그런 방송 내용도 위에서 안 내보내주면 그거는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되게 자괴감도 들고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기자들도. 하지만 그런 기자들이 깨어 있게 지금 좀 변하고 있고 그게 이제 저는 우리 유가족들이 계속 싸워서 또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계속 우리가 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안 돼. 솔직히 그런 가족도 처음에 있었어요. 우리가 팽목항에서 너무나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얘네들을 상대로 이길 수 없어. 우리가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겠어. 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6년 동안 우리 계속 이렇게 계속 싸워왔고 우리가 옳다라는 거를 우리 스스로 느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다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 요번에 기자협회에서 사과하러 오면서 느낀 것들이 그런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한테 더 고마움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나는 우리 가족들이 옆에 같이 없었으면 나 혼자였으면 난 이렇게 못 살았을 것 같거든요. 물론 함께 해주신 시민들도 더욱더 더 고맙고 나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나는 솔직히 막 이렇게 안산시청에도 앞에 천막 치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이렇게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우리 딸이 엄마 저 사람들은 왜 맨날 저기서 저렇게 지저분하게 천막 치고 저러고 있냐라고 하면 몰라 해주면 안 되는데 자꾸 해달라고 떼쓰는 사람들이야 라고 나는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우리 딸 그랬던 사람이야 나는. 그랬는데 내가 내 자식을 잃고 나서 내가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막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랑 함께 해달라, 우리랑 같이 싸워달라, 우리 진상규명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내가 되게 모순이었고 되게 부끄러웠어요. 내 자신이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부끄러웠던 내 자신인데 아이를 잃고 나서 내가 이 세상을 더
정말 많이 알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도 많이 알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도 전혀 뭐 언론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다가 하는 형태들을 이제 2014년도부터 지켜오면서 변해가는 과정도 또 이렇게 저희가 가슴으로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세월호 참사가 그런 것들도 조금 변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충분히 아이들이 살 수 있음에도 구하지 않았던 그 시간. 그리고 또 많은 엄마 아빠들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서울 어느 지역에서 서명을 받으시는 봉사자분인데 유가족분들 잘못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세월호 아이들 불쌍해서 이렇게 서명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아이들 안전한 나라에 살게 하기 위해서 서명받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처음에는 왜 저렇게 얘기하셨다가 이게 가슴에 확 와박혔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같이 해주면 정말 좋겠다. 그럼 꼭 진상규명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세월호 참사가 우리 유가족들만 우리 아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면서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들이 그런 시스템 자체를 바꾸고 완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그분이 그 말씀에 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으로 함께 해주시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지고 온 핸드폰에서 나왔던 그런 영상들을 보면 아이들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왜 가만히 있으라 그래? 왜 나오지 말라 그래? 그러다가 쟤네들만 막 그게 우리 딸이 찍어왔던 영상이거든요. 왜 나오지 말라고 이러다가 자기네들만 살아나가고 우리한테는 안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본인들끼리 배 안에서 막 이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리고 아이들이 막 그 시간대로 별로 막 이렇게 찍은 거 뭐 우리 딸이 찍은 것만 봐도 7시 23분에는 밖에 나가서 애들이랑 막 놀고 막 배 밖에서 사진 찍고 이러고 있다가 8시 한 40분에 영상 찍은 거 보면 벌써 배가 막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 그리고 한 4시간 있다 찍은 영상에도 그대로 그 자리에 또 그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랑 10시에 통화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딸이 엄마 우리 반 차례라고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그 8시 40분에도 배가 그렇게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도 아이들한테 계속 방송으로는 배 안에 가만히 특히 단원고 학생들은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방송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방송에 이제 또 방영이 나중에 됐고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봤을 때도 충분히 그게 구할 수 있는 시간에 아이들이 구하지 않은 증거라고 보거든요. 아이들이 찍어놓은 영상. 물론 우리 딸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애들이나 여자애들이 찍었던 학생들이 찍었던 영상에서도 그런 증거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래서 더 이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 더 아이들이 구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죽어서 이게 불쌍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이건 이유가 있을 거다. 왜 아이들이 왜 나오지 말라고 했냐. 그리고 왜 구조할 수 있는 시간에 구조하지 않았고 해경원 가서 왜 선원들만 구조를 했냐. 아이들한테 나오지 말라고 하고서는. 근데 그런 이유를 좀 밝히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걸 밝힘으로써 더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다 밝혀야 더 책임자가 처벌됨으로 되고 거기에서 무슨 정말 역모가 있었거나 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거를 좀 밝혀 나가야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국민들이 많이 해서 또 더 많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난 세월호 참사 일어나고 나서 학생제 만나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아이들이 가방에 리본 하나 달고 있고 팔찌 차고 있고 이러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내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세월호 참사 일어났을 때 초등학생이었잖아요. 초등학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잘 이렇게 그때 세월호 참사 일어났을 그 당시에 인지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지금 6년이 지나고 나서 같은 나이가 돼서 이렇게 같이 고민해주고 이렇게 나를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나 고맙고 어른으로서 부끄럽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꼭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싶고 그걸로 인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법도 만들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내가 우리 딸한테 공부하라는 말은 하지 않는데 진짜 공부하라고 안 했었어요, 나는. 근데 여러분들이 꿈을 키워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사회를 원망하고 이러기보다는 그런 애들 되게 많았거든요. 아 진짜 이런 나라가 다 있어. 공부해서 뭐해.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틀 안에서만 사람들을 갖다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다 필요 없어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에 고등학생들은 그렇게 많이 좌절을 하고 힘들어하고 했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학생들에게는 딱 한 가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해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이 지치지 않고 꼭 싸워 나가서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갈 거니까 그런 과정들을 놓치지 않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이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구조적인 것이나 그 다음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기억 속에서 우리 아이들도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꿈을 향해서 또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고 이 사회가 꼭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거 좋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원망만 갖고 살았지만 나중에는 저희 곁에 너무나 좋은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렇게 6년 동안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싸워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나라는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저희 끝까지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세월호 참사 잊지 않고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